오늘은 활동 결과 발표, 수료증 전달, 그리고 우수팀 시상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끝까지 자리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실천연합회가 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하는 농촌지역 미세먼지 저감단 누비고 서포터즈 발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실천연합회 이보라 간사입니다. 농촌지역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한 해 동안 모두 열심히 활동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인 만큼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이 오늘 이 자리가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실천연합회 정강원 부회장입니다. 각자의 학업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저감 마을 마지막 발표회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동안 부산, 정남, 충북 등 우리 지역사회 농촌지역의 영농 폐기물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해 주신 15개 팀 60여 명의 누비고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촌지역은 도심에 비해 사업장 및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적음에도 영농 폐기물 소각 처리, 농업기계, 축산이나 비료 사용 농경지 등 다양한 배출원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미세먼지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의 미세먼지는 농민이나 가축, 작물에 직접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고착화 된 생활 방식, 고령의 연령대로 이루어진 농촌 마을은 개인의 참여와 환경 교육의 부족으로 체계적인 저감 노력이 부족하며 다양한 소규모 배출원으로 인한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이에 단체에서는 누비고 여러분들과 함께 각 지역 농촌 마을의 미세먼지 원인에 대해 찾아보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각 마을의 영농 폐기물 수거함을 관리하고 각 지자체의 미세먼지 저감, 호수 사례 등을 다양한 매체를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올바른 영농 폐기물 배출과 미세먼지 저감에 일조해 주셨습니다. 이후 주민들과 함께 농촌지역 나무 심기, 미세먼지 저감 마을 방송 등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실천해 주셨습니다. 오늘 발표회를 통해 여러분들의 지난 활동을 마음껏 뽐내 주시고 각 팀 간의 적극적인 토론을 통한 유익한 정보 공유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누리고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미세먼지 저감에 앞장서는 활동가의 소양을 충분히 갖추셨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 그동안 활동하고 노력한 내용을 여러분들의 친구들은 물론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기회도 가져주셨으면 더욱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실천연합회도 농촌지역의 미세먼지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수료를 축하드리며 여러분들의 앞날의 힘찬 전진과
행복을 빌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환경실천연합회는 환경부와 함께 농촌 지역의 미세먼지와 영농 폐기물 저감을 위해 농촌 지역 미세먼지 저감단 누비고 서포터즈라는 이름으로 청년 서포터즈를 모집하였습니다. 총 372명의 지원자 중 60명, 15개 팀을 선발하여 부산, 전남, 충북 등 9개 지역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7월부터 1차 팀별 활동으로 농촌 지역 미세먼지 모니터링, 그리고 오프라인 홍보 활동, 설문조사 등을 통해 14곳의 누비고 관리마을을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2차 팀별 활동을 통해 누비고 관리마을을 대상으로 영농 폐기물 수거함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이 수거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관리하고 홍보하였습니다. 이후 팀별로 미세먼지 저감 실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단체에서는 누비고와 함께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위치한 흑성마을에 모여 마을 주민들과 총 2,000주의 묘목을 식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각 팀별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토론회, 그리고 모금 운동, 화분 나누기 등 다양하고 참신한 주제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후 진행되는 팀별 활동 결과 발표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각 팀별 SNS 그리고 팀별 게시판을 통해 업로드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팀별 활동 결과 소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태우지 마셔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충청북도 팀이고요. 우선 처음 시작부터 되돌아보면 저희가 처음 7월 14일에 활동을 시작하여서 로고를 제작하고 역할 분담을 하고 충북 지역 6곳을 선정하여서 어디를 방문하여서 누비고 선정 마을로 지정해야 할지 살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선정된 6곳의 충청북도 지역을 최종적으로 선정한 지역이 진천 2곳, 그리고 충북 음성, 보은, 옥천, 청주였고요. 각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영농 폐기물 처리 방법에 대한 실태를 스티커 설문조사를 통하여 조사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1차 활동 결과로는요. 영농 폐기물 처리 방법 중 소각은 생각보다 적은 비율로 319건 중 10건이었습니다. 영농 부산물, 즉 논두렁이나 밭두렁 혹은 이제 농사를 지은 부산물에 대해서 처리 방법도 같이 조사하였는데요. 그것은 비율이 생각보다 높았지만 그 외적인 부분은 뭐 비료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약으로 죽인다든지 하는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했던 점은 대부분이 수거 정책에 따라 처리하기보다는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같은 자체적 처리로 처리하고 있어서 좀 더 영농 폐기물 수거 처리 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진천 덕산을 용소마을을 이제 누비고 선정마을로 선정하여서 3개월 동안 2차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2차 활동 같은 경우 이제 좀 더 자세히 무슨 활동을 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배출량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이제 150리터로 저희가 활동하는 기간 동안 배출량이 크게 변화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영농 폐기물 수거함 청소 활동을 했습니다. 저희가 진천 덕산을 누비고 관리마을로 선정한 이유가 처음에는 좀 영농 폐기물 수거함 주변이 정돈이 안 되어 있고 더러운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갈 때마다 조금이라도 치우면서 그 주변 마을회관 주변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세 번째로 한 활동은 포스터 홍보 활동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포스터를 진천 덕산 용소마을 주변 10곳에 부착하면서 해당 마을의 주민들이 좀 영농 폐기물 수거함의 정책에 따라서 뭐 비용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처리 방법에 대해서 더 알게 하기 위해서 홍보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카드 뉴스를 제작하였습니다. 저희가 역할 분담을 했는데 그 체리님이 좀 그거를 맡아서 물론 저희도 도와드렸지만 총 12개의 카드 뉴스를 제작하여 SNS에 업로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제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서 용선마을 어르신분들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미세먼지 저감 논의하려고 계획했던 날이 아쉽게도 그 마을회관이 뭐 보수 같은 걸 해가지고 저희가 아쉽게 다 같이 논의를 하진 못했지만 기존에 친분이 있던 어르신분들 자택에 찾아가거나 해서 한 네다섯 곳을 방문하면서 나온 결론은 전기 자전거 보증금 제도,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분들이 아무래도 시골에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오토바이를 많이 사용하시거나 이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교통수단을 사용하는데 이것도 미세먼지 저감에 이제 전기차를 보증금 있는 것처럼 전기 자전거 같이 좀 더 편리한 이동수단에 보증금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끼 같은 스마트 이끼 타워를 건설을 하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무경운 농법과 초생재배 같은 좀 더 친환경적이고 화학 예, 그런 농법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기정화 식물을 많이 두었으면 좋겠다. 이런 논의를 하였고요. 그리고 가축 분뇨 발효 호기성 유기성 퇴비를 활용해서 좀 더 축사에 대해서 좀 더 친환경적인 냄새 저감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쉽게도 저희가 계획했던 날에 럼피 스킨병이 돌고 있다 해서 농장 주인분께서 협의가 마쳤는데 활동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비료를 전해드렸고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 느비고 충청북도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 소개 2차 온오프라인 활동 결과 소감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제로 PM은 숫자 0과 입자 크기를 의미하는 PM이 합쳐져 미세먼지가 제로가 될 때까지 실천하자라는 의미로 팀원 4명이 힘을 합쳐 활동을 마쳤습니다. 온라인 활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활동에서 온라인 활동으로는 화면에 보이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다양한 게시물을 게시했습니다. 매달 월별 일정을 올려 모니터링 활동과 활동 영상, 인스타툰, 표와 포스터, 카드뉴스, 참여한 게시글 등 팀의 활동을 알렸습니다. 카드뉴스는 퇴비 부숙, 영농 폐기물, 미세먼지 저감, EM의 활용 등 다양한 주제로 정보를 전달하였습니다. 블로그 활동도 하였는데요. 네이버 블로그를 개설하여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게시물을 블로그에도 게시하였습니다. 카드뉴스 특성상 간단 명료한 내용들을 올린 인스타와 다르게 블로그에는 더 자세한 정보를 담아 게시하였습니다. 저희는 오프라인 활동을 총 3번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팀원들의 거리상 문제와 스케줄 조정이 힘들다는 점이 있어 2번의 누비고 마을 방문과 협회 주최 활동을 참여하였습니다. 10월 21일 첫째로 누비고 마을에 방문하였고 11월 4일 협회 주최 활동에 참여해 나무 심기 활동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누비고 마을에 방문하여 주민 참여 활동을 중점으로 진행하였습니다. 10월 21일 오프라인 홍보 교육 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스케치북을 이용한 교육 자료와 포스터를 통한 홍보 자료를 제작하였습니다. 찍찍이를 이용한 올바른 분리매출 활동으로서 마을 주민분들의 참여를 이끌어냈고 교육 활동 후에 OX 퀴즈를 실시하여 교육의 이해도를 도왔습니다. 영농 폐기물 모니터링 활동은 폐비닐, 폐농약병, 통, 모종판 등을 수거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구동마을의 수거 제도와 공도 집화장 관리는 마을 이장님께서 주 1회 수요일에 하고 계셨습니다. 퇴비 부숙제의 도착을 확인하였지만 활동 기간에 럼피스킨병으로 인해 축가에 접근을 할 수 없어 배포는 같이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11월 11일 오프라인 홍보 교육 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소각에 관한 표와 퇴비 부숙도 미생물 제재를 주제로 스케치북 교육 자료를 제작하였습니다. 이번 활동의 주민 참여 활동은 EM 비누 만들기를 통해 EM 용액의 활용과 축사에서의 사용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영농 폐기물 모니터링 활동은 폐농약병, 폐비닐, 비료포대 등을 수거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폐농약병의 경우 비료포대 혹은 폐비닐에 담아 버린 것을 다수 발견하여 폐농약병의 수거함이 따로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수거 진행을 하면서 이전 활동보다 길거리와 논밭 주변 등에 쌓여있던 폐기물들이 많이 줄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활동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스타그램으로 저희는 월별 일정에 맞춰 꾸준히 업로드를 진행하였고 활동 결과 팔로워 수는 약 1,740명 정도로 마무리되었으며 평균 좋아요 수는 100개, 최대 좋아요 수는 146개를 달성하였습니다. 활동 영상을 업로드한 릴스는 평균 200회의 조회수를 달성하였습니다. 블로그 활동 결과입니다. 저희는 블로그를 인스타그램 확장폰으로 활용하여 짧은 카드뉴스 형식에서 추가로 자세한 설명을 덧붙여 게시글을 업로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22개의 게시글을 업로드하였고 다양한 사람들과 이웃을 맺어 정보 공유도 진행하였습니다. 최대 조회수는 93회이며 평균적으로 22번의 조회수를 달성하였습니다. 은하면 구동마을의 영농 폐기물 수거함 운영 모니터링 결과입니다. 주민의 이용률은 80%이며 이장님이 폐기물 수거 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습니다. 수거 품목은 폐비닐, 폐농약병, 비료포대, 모종판 등으로 폐비닐의 80%, 폐농약병 40% 배출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료포대와 폐비닐의 분리가 불확실하여 수거함의 정확한 분리 배출이 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의 의견으로 폐기물 수거장 옆에 세척이 가능한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공간을 주민의 의견에 맞춰 변화시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모니터링 날을 처음 했던 날과 비교했을 때 마을 길거리와 도로가 전보다 훨씬 깔끔해진 것을 볼 수 있었고 약 3개월 사이에 좋은 방향으로 많이 변화된 폐기물 수거함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1차 발표 당시 기획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모든 계획을 수행하였습니다.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농촌의 미세먼지 문제와 영농 폐기물 처리 현황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불편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불편을 개선한 것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활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누비고 서포터즈 2차 활동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총 오프라인 활동을 5번 했고요. 연기 비면에 다가가기 한 다음에 이제 부속 비료 교육 한 다음에 이제 배포를 하는 활동 위주로 했습니다. 예, 일단 연기 비면에 다가가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활동 일시는 2023년 9월 23일인데 주요 활동은 마을 축제에 참여하여 친밀도를 쌓는 건데요. 예, 여기서 한 일은 저희가 이제 마을 축제에 참여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물품을 구매를 하고 좀 주민분들하고 좀 친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잼이나 이때 추석 대목에서 이제 추석 관련된 물품들을 많이 구매를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한테 저기 뒤에 있는 홍보 부스를 하나 써도 된다 하셔가지고 예, 그 홍보 부스를 두고 이제 그 미세먼지 저감 퀴즈에 대한 활동을 진행을 했고요. 예, 그리고 그 이제 거기에 EM 그 비료와 용액을 파시는 선생님이 계셔서 이제 그분과 이제 연락을 하고 이제 거기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교육을 듣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총 3회 교육을 듣고 그것을 바탕으로 SNS 자료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날은 이제 이온 안사라는 풀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한 공기정화 화분 만들기 그리고 영농 폐기물 수거 및 배출량 모니터링 그리고 이제 비건 카페 협열이라고 거기 그 마을 토박이 사장님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비건하고 이제 미세먼지 저감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인터뷰를 하고 듣고 그것을 SNS 자료로 남겼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2023년 10월 7일 날 그 너분의 초록가게 사장님을 찾아가가지고 교육을 들었는데요. EM 친환경 부속 비료 제조법 체험 및 학습이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직접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제 부숙이 되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셔서 그것을 또 SNS로 자료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분이 업사이클링에 대한 개념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 선생님께서 정혜레나라는 유명 조각가님 홍천에 거주하시는 분을 알려주셔서 찾아갔는데 딱 운 좋게 바로 제주도에서 돌아오셔서 계셔서 인터뷰를 진행하여 정혜레나 선생님께 업사이클, 다운사이클에 대한 개념을 배우고 그것을 SNS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예, 이제 그리고 본격적인 미세먼지 감축 활동을 하였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그 EM 탭이 15포를 받아서 이장님과 함께 축사 탭이 부숙제 배포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EM 흑공 만들기 체험 및 교육 진행을 했고요. 이날도 마을에 축제가 있는 날이어서 그 사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EM 흑공을 만들고 계셔서 저희가 이거 만들어서 던지겠다 했더니 예, 허락을 해주셔서 그것을 흑공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흑공을 만든다고 바로 던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부습 기간이 한 2주에서 3주 정도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활동 끝나기 전에 던져야겠다 해서 이날 미리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면사무소 EM 용액 공급 대장을 확인하고 거기 계신 공무원님과 대화를 했는데 공무원님께서 EM 용액을 그렇게 많은 분들이 활용하지는 않는다고 했고 실제 저희가 확인한 공급 대장 보고서에 있는데요. 예, 에서도 보면은 그 가져가는 텀과 텀이 매우 긴 것을 알 수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아직 EM 용액에 대한 관심이 없구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날은 EM 부습제를 배포하고 EM 흑공을 대장해 본 활동을 했고 예, 이렇게 예, 퇴비를 이장님과 함께 나눠주면서 그 관련 설문지도 함께 배포하였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인데요. 예, 이거는 제가 한 건데 2023년 11월 2일 날 유치원상 대상 숲 해설 및 교육을 했고요. 예, 예원 유치원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하중도에서 그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이제 숲 해설가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 어린이들에게 간단한 놀이와 함께 미세먼지 교육을 실시를 했고 이것을 SNS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팀이 그 로고송을 제작했는데 예, 애들한테 로고송을 들려주는 활동도 했습니다. 그래서 애들과 재밌게 놀았다. 연기비면 예, 퇴비 부숙 비료 교육인데요. 예, 11월 4일 날 이날 광주에 내려간 날인데 그 광주에서 나무 심으면서 마을 주민 대상으로 퇴비 부숙 교육의 중요성을 관련하여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과 함께하는 나무 심기를 실시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친환경 생활용품 기부 및 마무리인데요. 이제 마무리하는 활동에서 그 환경실천연합회를 통해서 저희가 모금을 해서 그 연기비면 독거노인 친환경 생활용품을 기부를 했고요. 그리고 발효된 EM공 던지기 활동을 진행했고 그 축사 퇴비 부숙제 관련 팜플렛을 축사 근처에다가 예, 다시 게시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4차 영농 폐기물 모니터링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부하면서 마을에 누비고 서포터즈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활동을 요약을 하면은 그 영농 폐기물 모니터링은 저희가 마을에 갈 수 있을 때마다 사회 실시했고요. 특이점으로는 그 마을에서 그 수거날이 한 달에 한 번 있는데 이제 그 날을 전후로 이제 쓰레기가 팍 늘어났다가 팍 줄어들었다 했는데 이제 200리터 그 용기가 넘치는 일이 있긴 했지만 막 많이 넘치진 않았고요. 예, 그래도 그런 대로 잘 이용되고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 영농 폐기물 수거함에다가 다른 사람들이 물건을 버리면 안 되는데 여기 연기비면에는 어린이들이 조금밖에 안 사는데 그 어린이용 물품을 막 불법으로 투기하는 타지 사람들이 많다고 이장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마을 주민의 문제가 아니라 타지 주민들의 문제니까 예, 이런 문제가 있다 꼭 어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4회 실시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예, 영농 폐기물 그 통이 보일 때마다 수거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퇴비 부숙제 관련 설문조사인데요. 예, 대부분의 주민들이 퇴비 부숙제 의무화 제도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공급 사업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었지만은 이제 특이점으로는 이제 그 기업께서는 퇴비 부숙제 1포대 구매를 위하여 최대 얼마까지 지불할 수 있으십니까? 한 7,000원 정도 낼 수 있다 했는데 이 퇴비 부숙제가 7,000원보다는 훨씬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주민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가격과 실제 파는 가격에 이제 괴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설문 그 요약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괴리가 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예, 로고송과 뮤직비디오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낀 점 및 정책 제안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부 활동을 하면서 느낀 건데 저희가 이제 기부를 하고 싶다고 해서 뭐 원하는 물품을 원하는 장소에 기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공무원 그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EM 부숙제를 뭐 특정 이장님한테 기부하고 싶다 한다고 그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을에서 원하는 거는 뭐 고향사랑 기부제를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그뭐 독거노인을 돕는 쪽으로 그렇게만 기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생각한 것이 이제 마을 주민들이 그것을
직접 이제 클라우드 펀딩을 마을 개념에서 받아가지고 기부를 받으면은 그분들이 이제 원하는 거를 쉽게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양한 활동했고 누비고 서포터즈 홈페이지 들어가면 자세한 정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상남도 누비고 서포터즈 수박페페입니다. 저희는 1차 활동을 통해서 그 모니터링 지역을 밀양시 산회면 금곡마을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금곡마을을 어떻게 누비면서 모니터링 하였는지 2차 활동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활동과 오프라인 활동으로 분류하고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 순서대로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홍보 활동입니다. 게시물 업로드 일정을 정해서 달력을 만들고 이를 업로드 해가지고 농촌 대기 홍보를 위한 캠페인 그리고 환경인식을 위한 환경의 날 소개, 농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홍보 분야로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캠페인으로는 영농 폐기물과 영농 폐기물 관련된 단어를 이용해서 가로세로 낱말 퀴즈를 그리고 일상 속에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활동을 인증하는 인증샷 이벤트 그리고 영농 폐기물과 미세먼지 관련 농촌 대기 OX 퀴즈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벤트로 진행하는 홍보 활동이 역시 반응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푸른 하늘의 날과 세계 채식인의 날, 세계 자연재해 감소의 날을 홍보해서 그 사람들에게 환경 보호를 위한 활동을 유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랑 황사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리고 밀양시에서 올바른 영농 폐기물 처리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산불 예방 참여 요령은 무엇인지도 홍보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그 미세먼지를 줄이는 미세먼지 저감 식물에 대해서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오프라인 활동입니다. 금곡마을을 방문해서 영농 폐기물 수거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쓰레기가 올바르게 분리 배출되고 있는지 그리고 미세먼지 측정도 진행하였는데요. 그 결과 미세먼지 수치는 좋았으나 마을 곳곳에 영농 폐기물이 불법 투기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쓰레기 외에도 분리 배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2차 활동에서는요. 밀양시에서 시내에서 진행한 플리마켓을 돌아다니면서 영농 폐기물 처리 방법과 불법 소각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이장님을 찾아뵙고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지나가는 주민도 없고 연락드릴 방법도 없어서 그냥 기존의 수거함 운영관리 모니터링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차 활동에서는 마을 이장님을 찾아뵙고 마을에서 운영하는 영농 폐기물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요. 의장님께서 수거함 설치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보이셔서 수거함 설치 대신에 영농 폐기물 수거 활동을 진행하였는데요. 이는 저희가 1차 활동 이후에 구입한 포대를 이용해서 농촌 주변에서 버려진 영농 폐기물과 플라스틱을 직접 수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곳곳에 영농 폐기물 올바른 처리 방법 포스터를 부착하였고요.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홍보 활동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 4차 활동에서는요. 산해면 금곡마을에서는 더 이상 추가적인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마을명이 동일한 밀양시 삼란징읍에 위치한 금곡마을을 방문해서 영농 폐기물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근처에 영농 폐기물 공동 집화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홍보 활동만 진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농촌 대기를 지키는 누비고 서포터즈 수박페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차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1차 이어서 발표를 맡게 된 리와인드 팀 박태하라고 하고요. 목차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무를 보기 전에 숲을 먼저 봐야겠죠. 2차 팀 활동 뭐 했는지 한번 훑어보고 시작을 할게요. 좌측 상단에 보이는 2차 팀 활동의 어떤 목표를
쭉 나열해놓고 이 목표를 분배해가지고 3번의 오프라인 활동을 진행하고 온라인 활동은 그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9월, 10월, 11월 3차례 용동면을 방문하였고요. 9월 먼저 보겠습니다. 이 모니터링의 의미가 커지려면 처음과 끝의 차이가 좀 분명해야 하는데 그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홍보와 교육이 좀 중요하다고 저희 조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 및 홍보를 중요시하고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 첫 번째 사진이고요. 돌아다니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동시에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돌아다닐 때, 이 마을을 누빌 때 방치되어 있는 영농 폐기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거를 했고 수거하면서 수거함의 상태를 확인하고 위치 또한 확인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9월 활동의 결과로 수거장 자체의 관리는 잘 되고 있었는데 방치된 폐기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방치됐다고 뭐 마을 주민들이 막 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뭐 자취하시거나 기숙사 사실 때 본인 집 앞에 쓰레기를 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민분들도 수거함이 그 행정복지센터 뒤편에 있는 건 알지만 그냥 편하게 집 앞에 놓고 누군가 가져가겠지 이런 식으로 좀 방치가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를 저희가 수거를 했고 수거를 하면서 주민분들을 만나면서 동시에 이거 여기에 이렇게 귀찮으셔도 집 앞에 놓으시면 안 되고 수거함이 있으니까 이용을 해달라라고 교육하고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9월 활동이 끝나고 저희가 회의를 진행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올바른 배출을 유도할 수 있을까? 회의를 진행했고요. 홍보물이 있으면 좀 이 마을 주민분들께서 보시고 또 잘할 수 있겠구나 해서 홍보물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10월 활동으로 넘어가고요. 9월, 10월, 11월 모니터링을 진행했고 10월에는 배송받은 플랜카드를 부착을 했어요. 여기가 그 용동면 행정복지센터 앞쪽에 있는 그 카페 비슷한 건물인데 그쪽에서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플랜카드를 걸었습니다. 수거 활동을 또 했어요. 저희가 9월 달에 한번 교육을 해드리고 주민분들께 설문조사도 하면서 알려드리긴 했지만 한 번에 바뀌지 않겠죠. 그래서 또 방치되어 있는 것들 수거를 또 10월에도 진행을 했고 저희가 직접 만든 포스터도 마을 곳곳에 부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활동의 결과로 저번 9월달 활동보다는 그 수거함에 차 있는 수거량이 증가를 했어요. 그 증가율은 보고서에 저희가 적었고요. 그래서 그 점은 좋았는데 아직까지 방치된 것들이 좀 영농 폐기물들이 좀 보여가지고 그 점은 아쉬웠었습니다. 그래서 아쉬우니까 그냥 간 게 아니라 또 수거 활동을 진행을 했고요. 뭐 플랜카드랑 포스터 붙인 거는 말씀드렸죠. 그리고 다음 11월에 저희가 방문을 해서 EM 용액을 배포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어디에 배포하면 좋을지 그 축사를 미리 알아보고 선정을 해놓고 연락을 돌려놨었습니다. 그렇게 10월 활동 결과 마무리하고 11월로 넘어갑니다. 이제 사진이 나오네요. 모니터링 11월에도 진행을 했고요. 부숙제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배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저기 주민분 보시면은 굉장히 기가 강하신 분이셨는데 제 기억으로 그냥 다가갔을 때는 받지 않으시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교육을 해드리고 이게 또 무료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기분 좋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는 좀 표정이 굳으셨는데 오른쪽에 저희랑 이렇게 따봉하면서 사진도 찍으셨고요. 또 11월에도 아직까지도 그 9월, 10월 때보다는 그 수거함 사용량이 늘었지만 방치된 게 조금 있어가지고 또 수거하고 수거함 관리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방치된 것들이 있어 좀 아쉬웠지만 그 9월, 10월보다는 수거량이 늘었다. 그래서 방치된 폐기물들은 또 수거 활동을 진행을 했고 부숙제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나눠드렸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자면 하나 더 안 나오네. 미세먼지 저감. 이게 지금까지는 뭐 지구온난화 뭐 이런 거 하면서 환경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뭔가 환경에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한 게 없어가지고 좀 와닿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마을 직접 누비다 보니까 뭔가 느끼는 게 많았습니다. 내가 직접 환경 실천 연합회 목표에도 좀 부합하게끔 활동을 했다고 확실히 느꼈고요. 오프라인 활동을 하니까. 그리고 제일 처음 여름에 활동을 할 때는 막 주민분들께서 쓰레기를 버리고 뭔가 저희한테 적대적인 대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졌는데 활동을 하면서 인식이 저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주민분들이 몰라서 안 했던 거지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니었구나. 알려드리고 홍보하면은 충분히 협조를 잘 해주시는구나. 이걸 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영농 폐기물 처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어요. 왜 깨달았는지는 그 수치를 적어서 보고서에 작성을 해놨고요.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정보 제공은 왜 마무리에 넣었냐면
저는 이제 마케팅 쪽을 좀 관심이 있는 제 발표자 본인은 마케팅 쪽에 좀 관심이 있는데 이 연령대가 중장년층이다 보니까 연령대에 따라서 어떤 그 교육 방법과 홍보 방법이 잘 먹히는지 잘 알려지는지 전달되는지를 좀 느껴가지고 저는 또 뜻깊은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활동들이나 다른 단체에 가서도 할 때 이 경험이 굉장히 소중하게 쓰여질 것 같습니다. 재밌게 했고요. 이것으로 리완디 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누비고 서포터즈 강원도 팀의 누키즈 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PPT를 조금 늦게 제출해서 헤드에는 아마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화면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는 팀장인 제가 맡게 되었고요. 저는 오프라인 참석이 처음인데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 활동해왔다는 게 느껴져서 정말 감회가 새롭다고 느꼈어요. 네, 저희 팀은 우선 오프라인 활동에 많이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1차 활동 도중에 팀원 중에 2분이 인턴에 합격을 해서 갑자기 팀원 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경우도 있었고 2차 활동 때는 또 한 분이 갑작스럽게 탈퇴를 하게 돼서 이전에 잡아놨던 일정을 다시 새롭게 잡아야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학교에 있는 환경공학과 폐기물 분야의 교수님과 면담을 하거나 온라인 활동에 최선을 다해 진행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되고 저희 팀은 누키즈 온더 강원이 풀 네임이고요. 강원이의 누키즈단이란 뜻으로 농촌 지역 미세먼지 절감을 목표로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팀원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우선 저희는 1차 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춘천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우선 접근성이 저희에게 가장 적절했었고 농가수도 인구수에 비한 농가수가 가장 많았던 곳이었고요. 기후 조건도 기후 영향을 받는 미세먼지의 특징을 학교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게 기억이 나서 여기에 있는 춘천이 가장 적합했던 것 같아서 춘천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았던 팔미와 의암리 이렇게 2곳을 방문했었는데요. 이걸 다 읽으면 시간이 왠지 없을 것 같아서 이 2곳을 비교한 사진을 먼저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팔미 1위는 좀 더 엄청 되게 작은 농가의 규모였고 되게 집화장이 위치가 언덕을 넘어서 가야만 도달할 수 있는 위치였다고 해요. 그렇게 설문조사를 해서 그렇게 알게 되었고 실제로 환경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버리시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기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교육을 이장님께서 주기적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알고 계셨지만 집화장의 위치가 너무 멀고 나이가 드신 분들께서 거기까지 도달하기 힘들어서 수거장에 대충 버리거나 소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팔미 1위의 이장님을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장님이 느끼시기에 시골의 대기오염 주 원인이 농가가 아니라 자동차 매연이나 공장 등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찾아갔던 곳은 응암리인데요. 이곳은 굉장히 마을 분위기가 엄청 우호적이었어요. 저희가 이렇게 보통 환경 쪽에서 나왔다고 하면 거부하시는 분들이 조금 대부분이었는데 이분들은 오히려 저희를 반겨주시고 좀 더 우호적으로 생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응암리에서 교육을 진행했을 때 사람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 의견을 반영해 줄 거라고 생각해서 이곳을 중점 마을로 처음에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했던 오프라인 횟수를 채우기 위해서 실제로 팀원 중에 한 분의 대학교에 계신 폐기물 교수님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이분과 컨택을 하고 면담을 한 결과 영농 폐기물의 물질 순환을 파악해보며 영농 지역 대기오염 문제를 공학적인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중점 마을을 선정하고 2차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응암리가 저희에게 좀 더 우호적이었던 건 사실이지만 여기는 집화장의 위치도 가까웠고 뭔가 교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의 누비고 취지를 좀 더 살리기 위해서는 8미로 선정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8미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활동 때 찾아갔던 8미는 여전히 집화장의 위치가 계속 멀어 있었고 수거장이 있기는 했지만은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너무 구석에 있는 마을이다 보니까 나라에서 수거를 정해진 기한에 하지 않아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응암리나 이 뒤에 있는 다른 마을보다 훨씬 산에 있지만 미세먼지가 가장 높았던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뉴키즈의 그 팀의 의미를 살려서 실제로 주민분 3분과 게릴라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요. 이때 인터뷰를 요약을 해보자면 전보다 소각은 많이 줄었지만 수거장에서 수거해가는 날짜가 잘 지켜지지 않아 불편하고 집화장의 위치가 너무 멀어서 실제로 이용하기에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집화장의 위치의 문제인 건지 궁금해서 인근의 다른 마을도 찾아가 봤고요. 거기는 정족 1리라는 곳이었습니다. 여기는 규모는 8미보다는 살짝 크지만 도로변에 위치해 있어서 되게 지리적으로는 이점이 있었던 곳이고요. 집화장도 농경지와 가까운 곳에 있었고 실제로 수거장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로변에 인접해 있었지만 미세먼지 수치는 이제 8미보다는 훨씬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곳에서도 3분과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는 이장님께서 굉장히 교육에 폐기물 관리를 신경을 쓰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분들도 이장님을 따라서 굉장히 빠삭하게 알고 계셔서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춘천 시내를 돌아다닐 때 택시를 많이 이용했었는데 거기서 만난 모든 택시 기사님들께서 춘천시는 쓰레기나 폐기물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마을이라고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봤을 때도 길거리에 쓰레기도 별로 없고 시골에서도 영농 폐기물이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8미리와 정종리를 비교를 해보면 결국에는 농가 규모나 고령화 같은 연령대를 고려한 집화장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춘천에서는 뭔가 교육이나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집화장의 위치 같은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다른 지역을 한번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차 활동 선정 6곳 중에 2곳이었던 강릉으로 향했고요. 강릉 내에는 농가 인구가 가장 많았던 송정동과 초당동 2곳을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집화장의 위치나 크기가 그 농경지와 굉장히 적합했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집화장 근처에 컨테이너 박스에 관리자분들이 상주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24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시고 또 뭔가 잘못된 점을 발견했을 때 바로바로 교육이 되니까 여기 분들은 굉장히 그런 걸 잘 따라주셔서 실제로 미세먼지도 10일로 굉장히 낮은 수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초당동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저희의 또 누키즈를 살리기 위해서 게릴라로 누키즈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총 3가지 질문을 드렸고요. 여기서 가장 정답률이 낮았던 게 1번 질문이었습니다.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날 환기를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총 6분 중에 절반 이상이 틀리셨어요. 여기는 또 실내 오염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미세먼지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송정동과 초당동의 공통점은 둘 다 규모가 작은 농가였지만 집화장이 근처에 적절한 위치에 있어서 접근성이 뛰어나서 사람들이 큰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었고 또한 시설 내에 관리자가 상주해 있어서 실시간 모니터링과 교육 및 안내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번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한 페이지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결국에는 집화장의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수거 시기를 공지된 날짜에 지키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냄새가 나니까. 그리고 이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시고 그거를 마을 분들과 공유하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수거를 해갈 때 적절한 보상과 리워드를 받으니까 그것 또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저희 온라인 활동인데요. 저희의 인스타그램 계정입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을 했고 그동안 34건의 콘텐츠를 업로드했었고 총 팔로워는 2,730명, 누적 좋아요는 4,500개를 돌파했습니다. 1차 활동 때는 총 6개를 제작을 했고 올바른 영농 폐기물, 미세먼지, 농촌 환경 OX 퀴즈, 1차 활동 후기를 주제로 귀여운 인스타툰과 시리즈 형식을 활용해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팀이 만든 영상물인데 이렇게 직접 마을 분들을 찾아가서 교육 인식이나 그런 수준을 직접 인터뷰했던 것들을 영상으로 담았던 것입니다. 또 넘어가고 다음 2차 온라인 활동 때는 총 23개를 제작했습니다. 농촌의 불법 수거과 올바른 영농 폐기물 처리 방법, 미세먼지 상식과 저감식물, 콘텐츠 관련 OX 퀴즈, 퇴비 부숙도를 주제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저희가 릴스도 제작해서 사람들에게 좀 더 시골의 영농 폐기물 처리 방법을 친근하게 이렇게 소개를 했던 경험도 있고 마지막으로 저희의 활동 소감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누키즈 팀은 이번 뜻깊은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도 평생 홍보대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농촌의 대기가 깨끗해지는 날까지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퀴즈를 3가지 정도 내드릴 건데 맞추시는 팀에게는 저희가 이제 준비한 소정의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의미 있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로 오지선다 퀴즈입니다. 9월 7일로 대기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날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제가 못 봐가지고 제일 먼저 든 팀이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죄송해요. 하나, 둘, 셋. 네, 여기 이쪽 분 말씀해 주시겠어요? 3번 푸른 하늘의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답 바꾸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안 바꾸겠습니까? 아, 네. 3번 푸른 하늘의 날 정답입니다. 네, 여기 선물 하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문제 있으니까요. 여러분 한 번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인 13팀 중에서 이 서울역을 기준으로 가장 멀리 떨어진 마을에서 활동한 팀은 과연 어디일까요? 여기 맨 끝에 계신 분. 저희 커플팀. 혹시 검독수리 팀 말고 다른 팀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까요? 태우지 마셔요. 그리고 또 수박 대표.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정답 혹시 아까 드셨잖아요. 그린사이클이요. 네, 지금 말씀하신 정답 중에 정답이 있는데요. 네, 정답은 바로
네, 검독수리 팀입니다. 네, 참고로 검독수리 팀은 서울역을 기준으로 393km에서 떨어진 설만 마을에서 활동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네, 정답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비고 서포터즈 활동 시작일부터 마지막 활동일인 오늘까지 총 며칠 동안 활동했는지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업앤다운으로 저희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100일? 128일? 업. 네, 말씀해 주세요. 140일이요? 142일? 다운입니다. 아, 저기 맨 끝에 저기 137일 업입니다. 저 138이요. 108일 업입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아, 저기 끝에 코트 입으신 분. 네, 정답입니다. 139일. 139일째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총 3가지 퀴즈 준비했는데 혹시 잠깐이라도 즐거우셨으면은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그냥 활동 결과 발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팀으로는 누미세 팀 나와서 발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누비고 서포터즈 경기 남부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차 활동 계획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정마을에 1차 모니터링을 가서 거기 이제 홍보물 게시하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2차 모니터링을 하고 SNS에 활동을 기재했습니다. 저희가 1차 활동을 하고 6곳의 마을 중에서 미세먼지 농도와 그 영농 폐기물 관리 상태가 가장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용인시 백안면을 선정하였는데요. 선정 마을에 영농 폐기물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백안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을 하였는데 관련 부서에 가서 물어보니 영농 폐기물 따로 관리장이 없고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변 농가들을 둘러보러 갔는데 이렇게 영농 폐기물들이 무분별하게 좀 투기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렇게 미리 제작한 홍보문들을 그 무분별하게 버려져 있던 그 지역 주변에 부착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부착을 하고 나서 약 2주, 3주 뒤에 다시 방문을 하였는데 그때 식별했던 그 폐기물들이 그대로 있고 또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홍보물 이외에도 SNS 활동을 통해서 광고를 했는데도 이렇게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내린 그 결과는 1차 활동에서 진행한 그 미세먼지 농도 측정에 이어서 실제 영농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그 농촌마을 주민들이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고 다양한 홍보를 진행했지만 역시 주민들이 인식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팀원들 모두 처음 가본 마을이었는데도 친절하게 해주신 마을 주민들이 생각이 나고요. 활동 결과에서도 언급했듯이 홍보물 부착으로는
주민분들의 인식을 바꾸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 마을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좀 계획을 하긴 했는데 참여율도 저조하고 일정도 맞지 않아서 저희가 활동을 너무 단순 홍보 쪽만 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끝으로 이런 활동을 하게 해주신 환경 실천 연합회님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농연가팀 팀장 김민정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마을 소개, 활동 소개, 번외 총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활동한 마을은 천안시 광덕면에 있는 매당리 4리입니다. 원래 중간 발표에서는 광덕면이라고만 했었는데 광덕면 안에 신흥리랑 매당리가 비슷한 조건의 마을이었는데요. 둘 중에 고민하다가 매당리 4리로 선정했습니다. 매당리는 다른 마을에 비하여 교통이 편리했고 영농 폐기물 수거함이 매당리는 없었기 때문에 미세먼지나 영농 폐기물 교육을 진행하기 좋다고 생각되어 선정했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진행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활동 때는 인터뷰와 플로깅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마을 주민 대표님과의 인터뷰에서는 영농 폐기물 처리 방법과 정확한 축사 위치를 확인했고 마을 회관에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을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플로깅 하면서 마을을 좀 둘러봤는데요. 큼직한 영농 폐기물이 꽤 많이 나와서 50리터짜리 봉투를 꽉 채웠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는 이장님 개인 번호를 전달받고 저희 노비고 소프터즈를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활동은 푸른 농촌 만들기 교육과 공기정화 식물 나눔 활동입니다. 이장님에게 부탁해서 이장님 방송으로 주민들에게 사전에 알린 후에 마을 회관에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교육 내용은 오존 및 대기오염, 실내 대기오염 물질, 그리고 실내 공기 정화 식물에 관한 교육과 올바른 영농 폐기물 처리 방법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저희가 퀴즈를 진행한 모습인데요. 영농 폐기물과 미세먼지 관련 퀴즈이고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에 업로드했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진행하기 전에 농민분들이 퀴즈에 좀 소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되게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마치고 나서 들으신 분들에게 공기정화 식물로 칼란디바와 스킨답서스 등 이렇게 다양한 식물들을 준비해서 나눠드렸습니다. 세 번째 활동은 유기물 퇴비부 숙제 나눔입니다. 원래는 직접 방문해서 전달해드리려고 했는데 기존의 EM 용액이 무게가 많이 나가는 포대 형식의 퇴비부 숙제로 바뀌게 되어서 직접 전달하지는 못하였고 택배로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께 축사 주소를 받아서 총 4곳의 축사에 전달해드렸습니다. 마지막 활동입니다. 두 번째 활동에서 진행했던 교육을 다시 한번 고치시키고 공기 정화 식물 나눔 활동을 주민분들이 재요청해 주셔서 한 번 더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모니터링 활동도 진행했는데요. 매당리 4리 주민분들이 영농 폐기물을 같이 다 처리하는 생활쓰레기 집화장을 모니터링했습니다. 모니터링 상세 결과입니다. 먼저 매당리의 영농 폐기물 처리 방식은 생활쓰레기랑 한 번에 수거하여 주일에 처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배출 품목은 폐비닐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비닐 외에 농업용 자재 그리고 기타 생활 쓰레기 순으로 배출량이 많았습니다. 수거함의 위치는 마을 입구 앞에 도로변 바로 옆에 있었는데요. 도로를 비추는 CCTV는 있었는데 수거함 쪽을 바라보는 CCTV는 없었습니다. 안내문은 생활 쓰레기 배출 안내문 정도가 있었고 근데 헌호 수거함에 살짝 가려져 있어가지고 보통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청결 관리 상태는 전체적으로 깨끗했습니다. 수거함 이용 관련해서 주민분들을 간단하게 인터뷰했었는데 그때 다들 만족하신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네, 번외 활동으로 환경실천연합회에서 주관한 미세먼지 저감 프로그램입니다. 광주에 가서 누비고 서포터즈 분들과 마을 주민분들과 함께 족합나무를 식재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 활동 계획을 잘 달성했는지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항목이 저희 목표이고 그중 오른쪽에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저희가 달성한 목표입니다. 영농 폐기물 파쇄 작업을 저희가 모니터링하기로 계획했었는데 마을 주민 대표님과 이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지자체에서 수거하는 것까지만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거한 영농 폐기물이 어디로 모이는지 파쇄를 하는지는 알 수 없고 만약에 파쇄를 한다 해도 이 근처에서는 안 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했는데 이와 비슷한 답변을 받아서 화재 작업 감시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영농 폐기물과 미세먼지 교육은 달성했고 영농 폐기물 처리 동참 유도는 저희가 진행한 교육과 더불어서 광주시에 간 것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하여 목표를 달성했다고 적었습니다. 공동집화장 설치 문의도 행정복지센터와 시청에 유선상으로 문의했었는데요. 지자체에서 한 번에 수거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공통적인 답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써있지는 않는데 저희가 계획할 때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서 협업 교육 활동을 진행하는 게 계획에 있었는데요. 문의를 해보니까 협업하기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크다고 하셔가지고 그 계획은 실행되지 못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세운 목표를 90% 정도 달성해서 성공적으로 서포터즈 활동을 마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누비고 서포터즈 활동을 하게 된 그린누리 팀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자기소개 2차 활동 모니터링 결과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네, 저희 팀원은 이서연, 김재희, 김민규, 홍상민으로 이루어져 있고 2차 활동 지역으로는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을 선정하였습니다. 저희가 2명이 직장인이어서 지역이 다 달라서 오프라인 활동이 살짝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2차 활동 온오프라인 활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미세먼지의 심각성 및 미세먼지 저감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미세먼지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방법 및 대응 방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세먼지의 원인은 중국 등 외국이라고 답하였으며 미세먼지 대응 방법을 알고 있냐는 질문에 별로 그렇지 않다라고 답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 소각, 축사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도 상당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을 확인하고 미세먼지의 심각성과 저감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방법을 모색하였으며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저감 방법에 대한 내용을 주 홍보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미세먼지 원인, 저감 방법, 미세먼지 정화 식물 등의 내용을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홍보하였습니다. 오프라인 활동으로는 영농 폐기물 저감 활동 및 교육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1차 활동과 더불어서 밀양시 산내면의 영농 폐기물 처리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을 하였고 1차 활동에 측정하였던 미세먼지 수치와 비교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측정 결과 미세먼지 농도는 13 마이크로그램 미터 세제곱이며 초미세먼지 농도는 10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으로 좋음에 속하였습니다. 또한 밀양시 산내면의 영농 폐기물 처리 현황을 다시 확인하였고 영농 폐기물 실태를 조사한 결과 폐 비닐과 폐 플라스틱이 많이 검출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육 활동으로는 관리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영농 폐기물 처리 방법에 대한 템플릿을 배포하였습니다. 템플릿 내용을 바탕으로 농촌에서 일어나는 미세먼지 발생과 원인을 설명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농작물 재배 후 발생하는 폐비닐, 농약 빈병 등 영농 폐기물을 배출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영농 폐기물 수거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마을에 있는 영농 폐기물을 수거하여 마을의 임시 집화장으로 배출하였습니다. 모니터링 결과입니다. 저희가 활동하게 된 밀양시 산내면의 경우 영농 폐기물 처리는 마을 내 공동 집화장과 임시 집화장으로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폐비닐 및 농약 용기류는 이물질을 제거한 후 재질별로 구분하여 수거하였다가 이후 환경공단 및 민간 위탁 수거 사업자에게 연락하여 수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관리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영농 폐기물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셨으나 대부분이 일부는 논밭 주변에서 농업용 폐비닐이나 농약품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영농 폐기물을 수거해 본 결과 폐비닐이 70%, 플라스틱이 30% 정도를 차지하였으며 영농 폐기물 중에서도 폐비닐이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멀칭 비닐이나 하우스 비닐과 같은 폐비닐은 집화장에 처리해야 함을 추가적으로 교육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린가드 팀의 최종 발표를 맡게 된 최유림입니다. 여기 앞장에 단 2개의 이름 보이시나요? 예상하셨다시피 저희 팀은 마지막까지 2명이 활동에 참여하지 않아 남은 막내 2명이서 열심히 했습니다. 다른 팀에 비해 부족함이 없도록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온라인 활동 소개부터 오프라인 활동 그리고 활동 소감으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저희의 온라인 활동으로는 그린가드 팀 인스타그램을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팔로워분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해 결과 발표와 동시에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1차 활동부터 마지막 활동까지의 과정을 담은 여러 가지의 카드 뉴스를 제작했습니다. 또 저희는 다른 팀과 차별을 두기 위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유행하는 노래에 맞춰 릴스도 찍었습니다. 다른 팀들과 대부분 마팔이 되어 있어 보신 분들도 있었을 텐데 조회수가 1,500 이상이 나오며 나름대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카드 뉴스들도 제작하였습니다.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팀은 광주광역시 북구의 황산마을로 선정했습니다. 밑에 보이는 이러한 이유들로 여러 고민들과 회의를 끝에 황산마을로 선정했습니다. 네, 저희 팀 활동을 모니터링, 교육, 실천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눴는데요. 모니터링 활동 항목에서는 주민 인터뷰와 퀴즈쇼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번째 교육 부분에서는 저희는 실제로 서울국제기후 환경포럼에 참가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발생 문제가 곧 기후 환경 문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우며 이를 토대로 시각자료들을 만들어 교육에 힘썼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전에서는 업사이클링 제품 만들기와 의료 폐기물 수거 후 기부, 그리고 미세먼지 예방 마스크와 친환경 연필을 담은 그린가드 키트 제공 등의 활동들을 하였습니다. 1차 활동에서는 누비고 소프트워즈 홍보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2번째에 사진이 뒤로 가려졌지만 미세먼지 저감의 해결 방안 중 하나인 식물을 직접 심어서 예쁘게 포장 후 식물의 효과, 키우는 방법의 설명 키트를 만들어 주민분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저희가 식물을 들이면서 관련 설명을 드리는데 조금 더 큰 시각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 활동의 일을 조금 더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활동에서는 각각의 장소에서 미세먼지 모니터링에 힘썼습니다.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시하였으며 저희가 마을 곳곳에 돌며 수거한 물품으로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들어 광주역에 위치한 아름다운 가게에 방문하여 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3차 활동에서는 퀴즈를 준비해 주민들에게 스티커를 직접 붙이며 적극적으로 참여를 요청하였습니다. 스티커를 붙이는 이 과정만큼은 주민분들이 정답을 찾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며 저희에게 질문하는 모습들이 값졌으며 되게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여러 질문지를 준비해 행정복지센터 직원과 마을 주민과의 인터뷰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와 인터뷰를 통하여 농업 활동 중에 흙을 일으키는 경운작업, 건초의 건조 등이 대기 중의 입자를 방출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4차 활동으로는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교육자료를 만든 후 주민들에게 설명과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린가드 키트와 설명지를 제작해서 제공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영농 폐기물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수거 품목으로는 농업용, 폐, 농약통, 비료, 포대 등이 있었으며 마을에서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선 1톤 이상이어야 하나 아무래도 저희가 선정한 마을이 소규모의 마을이다 보니 그렇게 많은 폐기물의 양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주민들의 이용률이 낮았으며 개인별로 수거하다 보니 관리 및 운영이 되게 부실했습니다. 황산마을 주민센터 관련 부서에 여쭤보니 황산마을에서의 처리 사업은 영농 폐기물 및 농약 용기를 마을 공동 집화장에 모여놓고 지역별 수거 일정에 따라 수거해가며 그냥 보상금만을 지원해준다 합니다. 또한 수거한 영농 폐기물은 자체 재활용 처리 시설을 통해 재활용되며 국내외 재활용 업체로 공급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따로 수거하는 곳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수거 관련 안내문이나 적극적인 홍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참여한 활동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활동을 함으로써 느낀 소감은 주로 저희가 학교 끝나고 늦은 오후에 마을을 방문하다 보니 많은 마을 주민분들을 찾아뵙지 못했지만 최대한 마을 곳곳을 누비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였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환경실천연합회 서포터즈로서의 역할이 큰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누비고 부산광역시팀 검독수리의 최종 활동 보고를 맡은 백수원입니다. 저희는 발표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발표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발표는 활동 목적, 2차 활동 개요, 주요 활동, 활동 성과 및 후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활동 목적은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영농 폐기물 배출 모니터링을 통해 마을의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것, 그리고 SNS를 활동시켜 환경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참여형 챌린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농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다시 분석하고 활동 계획을 회의한 후 미세먼지 인체 영향 및 주요 발생 원인과 퇴비 부속도 및 불법 소각 문제와 같은 기존에 업로드했던 환경정보 카드뉴스를 기반으로 하여 초성 퀴즈와 OX 퀴즈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 영상을 제작하여 오늘 저감 완료라는 SNS 참여형 챌린지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의 누비고 선정 마을인 설만마을에서는 4차례의 오프라인 활동을 진행하였는데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밖에도 누비고 서포터즈 단체 활동이었던 흑성마을 나무 심기 활동에도 참여하였습니다. 마을에서 진행한 모든 활동은 마을 이장님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허가를 받은 후 진행하였습니다. 농업인 미세먼지 저감 행동 요령과 불법 소각, 퇴비 보속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마을회관에서 교육을 진행하였고 수거 체계, 수거 대상, 수거 보상금 제도의 내용을 담은 포스터를 제작하여 마을회관과 버스 정류장, 영농 폐기물 집화 장소에 부착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곳곳을 다니면서 불법 소각 심각성 및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 퀴즈를 진행하고 친환경 세제 비누를 증정하는 등 불법 소각 금지 캠페인도 진행하였습니다. 영농 폐기물 수거 활동도 진행하였는데요. 많은 마을 주민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지만 활동 중간에 도움을 잠깐씩 받긴 했습니다. 이렇게 수거한 영농 폐기물은 집화 장소에 올바르게 배출하였고 그다음
집화 장소에 있는 관리자 및 작업자분들과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제작하여 부착하는 등 영농 폐기물 수거 및 운영 모니터링 활동에도 힘을 썼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친환경 관련 정보 입수 경로가 온라인이라는 응답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온라인 활동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효과적인 환경 정보 전달을 위해서 제작한 카드뉴스 총 17개를 SNS에 공유하고 제작 자료를 바탕으로 캠페인과 챌린지를 진행하였습니다. 총 3번의 온라인 참여형 활동을 통해 환경 문제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실천을 유도하고 친환경 경품을 증정하여 참여율을 높이고 생활 속의 환경 보호 실천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그중 오늘 저감 완료 챌린지는 일상생활 속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모두가 실천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활동으로 다양한 분들의 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활동 성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활동 일지에 꾸준한 업로드와 콘텐츠 기획으로 검독수리 SNS 계정을 활성화시켰는데요. 5페이지 이상의 게시글을 기준으로 총 31개의 게시물을 업로드하였고 누비고 팀 계정 중 가장 많은 팔로워인 2029명과 좋아요 2153개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블로그에는 총 40개의 게시물을 업로드하고 245명의 이웃과 744개의 공감을 받아냈습니다. 보고서는 인증 자료 32개를 첨부하여 꼼꼼하게 활동을 기록하고 피드백한 내용을 담아서 오프라인 7개, 모니터링 3개, 온라인 13개로 총 23개의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활동 후기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이상으로 검독수리 최종 활동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누비고 서포터즈 최종 발표를 맡은 전라북도팀 바이PM입니다. 2차 활동 시즌이 농번기랑 겹쳐가지고 다들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 저희 팀도 원래 계획했던 마을에서 농번기라 바빠서 오지 마! 라고 거절의 의사를 밝혀서 빠르게 주변의 마을을 찾아서 2차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최종 활동지는 전라북도 완주군 고선면 삼기리 동복마을이고요. 여기에서는 불법 소각 흔적이 다수 존재했고 그리고 영농 폐기물이 길가에 방치되어 있었으며 또 영농 폐기물 공동 집화장과 수거함이 없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우선 온라인 활동 내용입니다. 1차 활동 내용과 미세먼지와 관련된 다양한 카드 뉴스를 업로드하였고 그리고 블로그도 운영하였으며 참여형 챌린지를 개최해 다양한 환경을 위한 행동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2차 활동 보고를 올리며 온라인 활동은 마무리되었고 그리고 오프라인 활동으로는 1차 활동에서는 이장님과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는 수거함이 없는 마을이어가지고 이장님과 인터뷰를 통해서 여기 아래 보이는 이 화면은 주차장인데 여기서 영농 폐기물 중 비닐류를 여기서 수거하고 또 마을회관 앞에서는 나머지 영농 폐기물을 수거하고 각 농가에서는 농약병을 수거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회차 활동에서는 이장님과 농약병을 수거하였는데 뚜껑이 없고 세척도 되지 않고 분류되지 않는 농약병이 수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올바른 농약병 배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3회차 활동에서는 공동 집화장 설치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장님께서 수거함을 설치하면 몰래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많아져서 관리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아쉽게도 설치를 하진 못했지만 수거함 없이 영농 폐기물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주차장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영농 폐기물을 수거해 간다 이렇게 하였는데 3주 동안 수거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된 영농 폐기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회차 활동에서는 영농 폐기물 모니터링과 실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실천 활동에서는 퀴즈 및 교육 활동을 진행해 어르신들의 올바른 인식 개선을 도모하였으며
또한 퀴즈의 정답을 맞추신 주민분들께 산세베리아, 미세먼지 저감식물인 산세베리아를 선물하였고, 또한 마을 방송으로 마을 회관에 모이지 못한 주민분들께 교육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회관과 그 고3 공용 터미널에 포스터를 부착해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활동 결과로는 매주 방문이 진행됨에 따라서 영농 폐기물의 배출 상황과 그 소각 현황이 매우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종합 의견으로는 매주 수요일 수거가 진행된다고 했던 주차장에서 한 달 동안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서 이거는 농촌 마을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련 지자체와 수거 업체의 관심도 더욱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팀 인미고의 발표자 김재영입니다. 일단 오늘 발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 저희가 세운 활동 목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인천 활동 지역, 그 다음에 저희가 활동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느낀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세운 활동 목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활동 목표는 이제 농촌 지역의 환경의 실태 파악과 주민 인식 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의 실태 파악에는 두 가지 카테고리로 대기질과 영농 폐기물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하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목표는 SNS 인스타그램을 개설하여서 이제 홍보 활동을 진행하는 그러한 목표를 세워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단 활동 지역부터 소개해드리면 인천 지역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내륙 지역과 섬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농가 같은 경우는 일단 인천에 농가 비율이 많이 없기도 하고, 그리고 농가 비율이 지금 섬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매우 좋지 않아서 농가를 선정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선정한 활동지는 이렇게 6곳이 됩니다. 그래서 이 6곳에 대해서 일단 1차 활동으로 농촌 지역 대기질을 측정하였고요. 앞에 사진 두 개는 이제 강화도에서 저희가 측정한 사진이고, 뒤에 2개는 이제 내륙 지역에 있는 농가에서 대기질을 측정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측정한 결과 다음과 같이 측정값이 나왔고요. 강화군 송해변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크게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 기준에는 이제 PM10이 초과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저희가 등급하고 비교한 결과 PM10은 보통이었고 PM2.5가 나쁨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활동을 진행을 했는데요. 2차 활동은 저희는 총 5번의 활동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활동으로는 이제 계양 농협 경제사업장에 있는 공동집화장에 방문을 해서 이제 이 공동집화장에서 어떤 식으로 영농 폐기물이 버려지고 있는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제 이 집화장 측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 집화장 근처에서 플러깅 활동과 이제 영농 폐기물을 직접 수거하는 활동까지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2차 활동은 이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를 주민들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설문조사를 해주신 분들에게 공기정화식물을 나눠주는 행사를 진행을 함으로써 이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사진과 같이 저희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찾아가서 설문을 진행하고 공기정화식물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활동은 이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된 그린에너지 환경산업전에 참관해서 실제로 폐기물하고 대기오염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활동은 이제 저희가 직접 농가를 찾아가서 실제로 일을 하고 계신 농민분들과 직접 소통을 함으로써 농민분들이 이제 영농 폐기물 혹은 대기오염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이제 당연히 플로깅도 같이 실시를 하였습니다. 5번째 활동은 다시 설문조사 활동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제 계양역 근처에서 설문지를 통해서 주민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인스타그램 홍보 활동은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가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 보시면 농촌 지역 환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환경 오염 문제는 이제 도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 지역에 대한 환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환경 규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환경 인식 개선으로는 실질적인 환경 개선이 어렵다라고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환경 규제라는 어느 정도의 강제성이 있어야 환경 보호가 실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불법 소각이 많이 감소하였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 하는 중에는 불법 소각을 하는 거는 한 번도 이제 목격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하면 불법 소각이 많이 감소하였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료증 검독수리팀 류연진. 위 사람은 깨끗한 농촌, 맑은 하늘을 위해 환경실천연합회가 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하는 농촌지역 미세먼지 저감단 누비고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3년 11월 25일 사단법인 환경실천연합회장 이경율. 다음은 박소연. 수료증 박소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백소원. 수료증 백소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안지현. 수료증 안지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그린가드팀 이다연. 네, 수료증 그린가드팀 이다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최유림. 수료증 최유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그린사이클팀 김민규. 수료증 그린사이클팀 김민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다음은 김재희. 수료증 김재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이서연. 수료증 이서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홍상민. 수료증 홍상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농연가팀 곽수아. 한 발 앞으로. 수료증 농연가팀 곽수아. 내용은 앞선 전달과 같습니다. 수료증 다음은 김민정.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이민지. 수료증 이민지.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누미세팀 김지윤. 수료증 누미세팀 김지윤.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김채의. 수료증 김채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이예준. 수료증 이예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허준용. 수료증 허준용.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누퀴즈 팀 김미성. 수료증 누퀴즈 김미성.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송민경. 수료증 송민경.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전은혜. 수료증 전은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리와인드 팀 박태하. 내용은 앞선 전달과 같습니다. 다음은 서지우. 수료증 서지우. 다음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송현승. 수료증 송현승.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전나영. 수료증 전나영.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수박페페팀 김미소. 수료증 수박페페팀 김미소.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이하람. 수료증 이하람.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최수빈. 수료증 최수빈.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최정란. 수료증 최정란.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인미고팀 김근아. 수료증 인미고팀 김근아.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김재형. 수료증 김재형.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지창현. 수료증 지창현. 내용은 같습니다. 네, 모두 수료를 축하드립니다.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진희 팀 김동엽. 한 발 앞으로. 수료증 정진희 팀 김동엽. 내용은 앞선 전달과 같습니다. 다음은 장설화. 수료증 장설화.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차민규. 수료증 차민규.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제로PM팀 김수현. 수료증 제로PM팀 김수현.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신은서. 수료증 신은서.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형자민. 수료증 형자민.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태우지 마셔요 팀 김보영. 수료증 태우지 마셔요 팀 김보영.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김채린. 수료증 김채린.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문가람. 수료증 문가람.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송호성. 수료증 송호성. 내용은 같습니다. 네, 모두 죄송합니다.
다음은 바이TM 팀 김민지. 수료증 바이TM 팀 김민지.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두은수. 수료증 두은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윤정현. 수료증 윤정현. 내용은 같습니다. 잠시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산해면 금곡마을과 함께 영농 폐기물 수거함 관리, 주민과 함께하는 영농 폐기물 줍기 활동, 주민 대상 교육 진행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마을뿐만 아닌 인근의 다른 마을에도 방문하여 홍보 활동을 펼쳐주어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해 주셨습니다. 네, 표창장 수박페페 김미소, 이하람, 최수빈, 최정란 모두 앞으로 나와주세요. 위 팀은 환경실천연합회가 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하는 농촌지역 미세먼지 저감단 누비고 활동에 참여하여 적극적이고 우수한 활동으로 농촌지역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에 표창합니다. 2023년 11월 25일 사단법인 환경실천연합회장 이경율. 수박페페 팀에게는 표창과 함께 2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부상으로 전달됩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설말마을의 영농 폐기물의 원활한 수거와 관리를 위해 영농 폐기물 관리업체를 직접 찾아가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마을 주민 대상 환경 교육 자료를 만들어 교육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SNS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독려하는 오늘 저감 완료 챌린지를 개최하는 등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농촌 지역의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알렸습니다. 표창장 검독수리팀 류연진, 박소연, 백소연, 안지현. 위 팀은 환경실천연합회가 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하는 농촌지역 미세먼지 저감단 누비고 활동에 참여하여 적극적이고 우수한 활동으로 농촌지역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였기에 표창합니다. 2023년 11월 25일 사단법인 환경실천연합회장 이경율. 건독3 팀에게는 표창과 2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부상으로 전달됩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미세먼지 OX 퀴즈를 진행하고 또 홍천군 내 비건 카페 친환경 운동가를 찾아가 농촌 지역 미세먼지에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하여 의견을 듣기도 하였으며 농촌 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모금을 하여 기부를 하는 등 다방면으로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하여 주셨습니다. 네, 표창장 정진희 팀 김동엽, 장설화, 차민규. 위 팀은 환경실천연합회가 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하는 농촌지역 미세먼지 저감단 누비고 활동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우수한 활동으로 농촌지역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였기에 표창합니다. 2023년 11월 25일 사단법인 환경실천연합회장 이경율.